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중재자론을 단칼에 퇴짜 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쓰고는 있지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이런 식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쏟은 정성을 보면 김정은이의 최고 파트너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개 차관급에 불과한 외무성 부상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일종의 망신을 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재자, 무슨 균형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다. 미국의 똘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 없고 단지 플레이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플레이어란 말도 과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플레이어도 되지 못하고 이 중재자는 물론 미국의 동맹, 알라이도 못 됩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취하는 이 포지션은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A, B 양쪽 당사자들과 달리 당사자들은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중재자는 이 일에 나는 이해관계가 없다. A와 B 사이를 중재할 뿐이다. 일종의 중매쟁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신랑 측과 신부 측일 겁니다. 중간에 중매쟁이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최대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본질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중재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한국은 플레이어 플러스 알라이, 동맹.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A, B, C, D, 사자회담이면 A, B, C, D. 자, 4명의 당사자가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일본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뛴다. 선수로 뛴다. 나는 플레이어다. 나는 역할과 포지션을 가지고 뛰는 그런 플레이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그런 플레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북한을 상대로 하는 북한 핵을 제거하는 협상의 주도적인 선수로 메인 플레이어로 미국을 내세우고 그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압력을 넣고 설득을 해서 같이 이 문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코 플레이어, 동료 선수, 알라이 겸 동료 선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날카로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이유로 어저께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이 생각하기에 내가 남한이라면 우리가 한국이라면 당신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관계의 바탕을 둔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속으로 무시하는 것 하나. 자, 두 번째는 당신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A와 B,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북한으로부터는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당신들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이 당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중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이 북한에게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어는 고사하고 중재자가 되려면
당신들 독단으로라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 무슨 중재자냐? 그런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세 가지 이유로 북한은 어제 최선이라는 입을 통해서 남한 대통령의 중재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미리 내부적인 회의를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겠다. 뭐 이 불쑥 현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철저하게 공산주의자에게는 강하게 나가면 대우를 받고 문재인처럼 약하게 나가면 이런 식으로 최선희에게 무시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조는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피는 이 민족은 동맹에 우선한다. 자, 그리고 한한상 대표적인 좌파 인사 한한상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또 다른 좌파 인사 김정남을 청와대의 주요 수석에 시키고 자, 그리고 장기수 리모 선생을 북한으로 송환을 해서 북한이 선전성동술에 이용당하고 뭐 문민정부랍시고 그런 식으로 들떠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대북 정책을 해야 되니까 김일성이가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DJ가 나이가 많고 또 남한의 군사 정권과 싸운 어떤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로는 DJ를 존경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DJ가 노벨 평화상에 목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뜯어냈는데 처음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억 5천만 달러의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북 간에 합의한 정상회담 날짜를 하루 늦추는 이런 오만한 행동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속으로 무시하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때에 연평해전이라는 도발을 마음대로 저지른 것 아닙니까? DJ가 이 서해 NLL을 넘어오더라도 북한 선박이 북한 경비정이 이쪽에서 먼저 발포는 하지 말라는 그런 군사 지침을 내려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겉으로도 또는 속으로도 전부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록했던 대화록을 보면 완전히 서너 군데에서 김정일이는 이 하대 존댓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대하면서 무시를 했고 그러니까 노무현은 깍듯이 존댓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NLL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북한에게 책 잡히고 무시당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발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첩에 항상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쪽에서는 이걸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NLL 주장에 비유를 맞춰가면서 얘기를 했던 노무현을 북한이 철저하게 무시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인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잘 다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니까 북한이 MB의 비핵 개방 3천 이 자신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대북 정책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자 박광자 씨를 일부러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살해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살해해봐서 이명박 정부의 이 내공을, 그릇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이죠. 자, MB가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니까, 자, 이번에는 2009년 싱가포르에서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이런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거액의 대북 지원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임태희 특사가 이것을 한국에 다시 가지고 가니까 청와대의 원칙론자 3인방, 천영우 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효 통일비서관 3인의 철저한 방벽에 막혀서 MB가 그 제안을 일거에 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 MB가 다시 524 제재 조치라고 하는 강경수로 대응을 하니까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응사를 하고 K9 자주포로 쏴대니까 그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못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첫째 개성공단, 한미연합훈련을 핑계 삼아서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니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기업을 전부 다 철수시키는, 기업인들을 철수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개성공단에 1년 1억 내지 1억 5천만 달러가 아쉬운 북한이 먼저 협상장에 기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속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재건을 하니까 북한이 저지른 것이 목함질의 도발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이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북한 측의 비무장지대에 포를 쏴대고 심리전을 재개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크게 틀어대니까 북한이 더욱더 수세에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됩니다. 제가 오늘 4명의 대통령 사진을 옆에 놨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다뤘던 대통령들, 북한에게 끌려다녀서 이 최선희에게 망신당하는 대통령들. 감사합니다.